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차 6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농도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 농도 측정 방법으로는 화학발광법, 적외선 흡수법, 그 다음에 아연환원 나프틸 에틸렌 다이아민법, 그 다음에 페놀 디설폰산법, 정전이 전해법 등이 있으며 이번에 자외선 형광법은 질소산화물 농도 측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떤 농도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냐면 SO2 농도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분산 정필터형 적외선 가스 분석계의 성능 유지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가볍게 수치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보기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최대 눈금 범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측정가스의 유량이 표시한 기준 유량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가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 3번에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2%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변하였을 때 그리고 전체 눈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여야 한다를 체크해주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8번 문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만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답은 3번이 되는데 검출기 TCD에서는 순도 99.8%가 아닌 99.9% 이상의 아르곤이 아닌 수소 그리고 질소가 아닌 헬륨을 그 다음에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 FID에서는 순도 99.8이 아닌 99.9% 이상의 질소 혹은 헬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소가 아닌 질소 또는 헬륨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험 방법상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 시험법은 무엇인가?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 측정법 중에서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 주 농도 시험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추가적으로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과 총 탄화수소 측정법도 탄화수소 농도 측정을 위한 시험법이지만 주로 사용되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는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3회차 기출문제 중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시약의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 수는 32에서 38%가 아닌 28에서 30%의 농도를 가지며 비중은 1.38이 아닌 0.90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고 나머지 3개의 보기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68번 문제. 어떤 굴뚝 배출가스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하고자 합니다. 동압 측정 시 확대율이 10배인 경사 마노미터를 사용하여 액주 55mm를 얻었다. 동압은 약 몇 mm이 H2O인가? 이때 경사 마노미터에는 비중 0.5에 해당되는 톨루엔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 나노미터 사용 시 동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식을 사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은 무엇이냐면 동압 H는 액주 곱하기 비중 곱하기 확대율
10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액주는 55mm, 그 다음에 비중은 0.85, 그 다음에 확대율은 10배이기 때문에 10분의 1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4.675 mmHg H2O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과목을 보면 공식만 암기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4과목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에 대한 공식들은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4.675이기 때문에 1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겠죠. 다음 문제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의 연속 자동 측정 방법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데 광전도 전이법은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지금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1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아황산가스의 연속 자동 측정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냐 하면 정전이 전해법, 그 다음에 적외선 흡수법도 있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설 및 용어 설명 부분에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법도 적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정독을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문제.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 방법 중에 분석 대상 기체가 포름 알데히드일 때 채취관 또는 7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 방법 중 분석 대상 기체가 포름 알데히드일 때 채취관 도관의 재질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채취관 도관의 재질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 경주에 한번 놀러 가면 됩니다. 경주에는 무엇이 있냐면 석불암이 있어요. 이런 유적지에 놀러 가게 되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V 포즈를 취한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였냐면 경은 경질유리, 그 다음에 석은 석영, 그 다음에 불은 불소수지, 그 다음부터는 해당되는 분석 대상 기체입니다. 불은 브롬, 이는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포는 포름 알데히드, 마지막으로 즈는 벤젠이었습니다. 따라서 분석 대상 기체가 포름 알데히드이기 때문에 경질유리, 석영, 불소수지에 해당되며 따라서 틀린 보기는 보통 강철인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표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암기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4회차 기출문제 중 6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등속 흡인 유량의 범위를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등속 흡인 유량의 범위의 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i는 등속 개수 %이고 그 다음에 vm은 흡입 기체량입니다. 그 다음에 qm은 등속 흡입 유량, 그 다음에 t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체의 흡입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등속 개수의 범위 %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등속 범위 개수의 범위는 90%에서 110%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9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면 등속 개수가 90%가 된다면 이때 i가 9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에서 주어진 식을 위에서 주어진 식에서 등속 흡입 유량에 대한 식으로 변경을 하면 지금 i와 q를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식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면 QM은 어떻게 되냐 하면 I% 곱하기 T 그 다음에 VM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VM은 문제에서 60L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60. 그 다음에 90%이기 때문에 0.9.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6.6667L/min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0%에 대한 식을 쓰게 되면 QM은 마찬가지로 분자에는 60이 들어가고 110%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10을 해서 5.45L/min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등속 흡입 유량은 5.5에서 6.7 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 보기에 해당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비분산 적외선 분광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용어를 볼 때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보는 게 중요하죠. 스팸가스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분석계의 최저 눈금값입니다. 스팸가스는 분석계의 최저 눈금값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눈금값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에 대한 보기는 가볍게 정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문제. 굴뚝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의 연속 자동 측정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번과 3번, 4번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연속자동 측정법에 해당되지만 2번인 용액전도율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황산가스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보게 되면 해설 부분에 연속자동 측정 방법에 대한 오염물질과 측정 방법을 연결한 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자주 봐주시면서 정독을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뜻하는 것. 미생물까지 침입하지 않기 때문에 봉봉 음료수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봉봉 음료수를 살 때는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생물도 침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용기는 밀봉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광 용기는 말 그대로 광선을 막는 용기, 기밀 용기는 말 그대로 기체를 막아주는 용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용기 관련된 것도 많이 되기 때문에 봉봉과 연관돼서 암기해주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사용되는 흡수셀의 재질에 따른 사용 파장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웠냐면 유리가 금이 가서 자리에서 붉은 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유리는 무엇이냐면 유리제에 해당되는 흡수셀의 재질료는 가시부와 그 다음에 근적 외부입니다. 따라서 이때 가는 가시부, 금은 근적 외부에 해당되며, 그 다음에 석영제, 여기 석 부분의 석영제는 당연히 자리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부분, 즉 자외부가 해당되며, 붉은무의 풀의 플라스틱제는 여기서 근무의 근을 생각해서 근적 외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7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석가스 중 아연아민 착염 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앞에서도 많이 외웠죠. 흡수액 관련된 것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황화수소와 관련되었다 라고 암기를 해주면 되며, 이것에 맞는 측정 방법으로는 아이오딘 적정법, 그 다음에 메틸렌 분류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 4과목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자,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암기법을 통해서 자주 빈출되는 것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정독을 하면서 자꾸 눈에 익혀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4과목도 꽈락 안 나게끔만 맞춰주고 1과목, 2과목, 3과목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